마스크 언제까지 써야 되나? 친구들아. 에? 아. and 4-1이죠. 아유 깜짝이야. 자, 오늘 전자기 씨름이 아니죠. 전자기 유도죠. 전자기 유도에 관련해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러한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전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장치가 발전기죠. 발전기야. 발정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 발전기의 구조, 그리고 이 발전기는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전류가 발생이 되는데, 이 발생되는 전류가 직류냐 교류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 그 발생되는 전류는 교류입니다. 그래서 그 교류는 일반적으로 물결 모양으로 표시를 하죠. 물결 모양으로. 자, 그러면 이제 전자기 유도가 뭐냐? 전자기 유도는 이처럼 이제 코일이 있어요. 이렇게 요 빙글빙글 이렇게 돌아가는 코일. 이걸 솔레노이드 코일이라고 그러죠, 이거. 이런 코일. 이런 코일을 솔레노이드 코일이다. 그다음에 이제 자석이 또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코일과 자석이 상대적으로 움직이면서 이 자기장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 자석을 굉장히 빨리 이렇게 자석을 빨리 움직이잖아. 그러면 이제 유도 기전력도 커져서 유도 전류도 커져요. 왜냐하면 유도 기전력, 유도 전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ohm의 법칙에서 이 유도되는 전류, 이 I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이렇게 R분의 V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유도 기전력, 유도 전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코일의 저항이 일정하다면 A하고 A는 서로 비례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이 발전기가 뭐냐? 움직여. 뭘 움직이냐? 뭐 코일을 움직이든 자석을 움직이든 움직여서 전기를 얻어내는 장치죠. 발전기가.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움직이든 이 자기장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자기장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자기장의 변화. 그래서 이제 자기력선의 어떤 개수, 자기력선의 개수를 자기선속이라고 그러죠. 자기력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석에 작용하는 힘인데, 그 힘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향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활을 쏘는데 화살이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냐? 화살이 그럼 N극에서 출발해서 S극으로 간다. 이게 돌아가는 그런 그 자기력이 미치는 어떤 공간을 표시하는 선이 있어요. 그걸 자기력선이라고. 그래서 자기력선의 총 개수, 이 선속이라는 것은 자기력선의 총 개수가 델타가 뭐냐면 변화량. 이 자기력선의 총 개수의 어떤 변화가 있어야 돼. 자기력선의 총 개수의 변화가 있어야 돼.
변화가 없으면 안 돼. 변화가 있어야지. 변화가 있어요. 중요한 게 포인트가 요거야. 델타 자기선속. 델타.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총 개수의 변화량이 있어야 돼. 자기력선의 총 개수의 변화량. 이걸 자기선속이라 그래.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 델타 자기선속을 기호로 델타 파이 이렇게 나타내요. 델타 파이. 약간 이걸 파이 읽을 때 파이로 읽으면 돼요. 델타 자기선속의 변화가 있어야만이 그러면 이제 전압이 생겨요. 코일에 유도 기전력이라는 게 생기는데 유도 기전력이 생기면서 유도 전압이 생기면서 수압이 높아지면서 물이 잘 흐를 수가 있어.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요거 화살표 하나, 두 개 잘 보셔야 돼요. 하나, 둘, 셋.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뭐가 움직이잖아. 코일이 움직이든 자석이 움직이든 움직이면서 어떤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운동 에너지라고 그래. 그래서 이 발전기는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을 시킬 수가 있는 그러한 장치가 발전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보시면 요 사각형 코일을 잘 보십시오. 이렇게 사각형 코일과 N극에서 S극으로 향하는 자기력선. 이 화살을 봐. 화살이 어디로 향하니? 이 화살이 N에서 S로 향하죠? S는 이 화살을 엄청 많이 받아요. 곧 죽겠지. 이처럼 사각형 코일이 얘들아 이렇게 요 사각형 코일 처음에 이렇게 눕혀져 있다가 회전하면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자기력선이 엄청 많이 통과를 하겠지. 이렇게 있으면 자기력선이 통과하지 않잖아, 그지? 없잖아. 눕혀져 있으면. 여러분이 회전을 해서 이렇게 돌리면 N극에서 S극으로 향하는 이 코일 내부를 향하는 자기력선의 총 개수가 엄청 많아져. 90도가 되면. 그리고 또 회전하면서 조금씩 이제 자기력선이 그냥 줄어들겠지? 줄어들면서 다시 제로가 되고 다시 돌면서 자기력선의 개수가 늘어나면서 90도가 되면서 엄청 자기력선이 통과하는 개수가 많아지고 이런 식으로. 그죠? 이게 이제 이 자기력선의 이 개수가 처음에는 없다가 여기 좀 눕혀지면 45도 되면 자기력선의 개수가 많다가 완전히 이렇게 90도가 되면 자기력선을 통과하는 개수가 엄청 많아지겠지. 그죠? 다시 135도가 되면 좀 줄었다가 다시 또 이렇게 눕혀지면 0이 됐다가 그렇죠? 그럼 이렇게 가면 여기까지는 자기력선의 증가 효과 또 이렇게 이 정도는 자기력선의 감소 효과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0에서 90도까지는 자기력선이 증가를 하면서 전류의 방향이 오른쪽이라면 90에서 또 180은 자기력선이 증가했다가 감소하기 때문에 또 전류의 방향이 왼쪽이 돼요. 그러면서 전류의 방향이 시시각각으로 변해. 또 전류의 세기도 시시각각으로 변해. 이러한 전류가 교류. 이렇게 보시면. 자, 일단 요거를 한번 잘 봐도 요게 이제 포인트야. 포인트고. 그러면 요 유도 기전력의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우리가 일반화시킨 과학자가 있어요. 요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일반화시킨 과학자가 패러데이 법칙이야. 그 다음에 유도 전류의 방향을 일반화시킨 과학자가 렌츠의 법칙이야. 렌츠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어요. 렌츠. 그래서
요 기전력의 크기를 일반화시킨 과학자가 누구라고? 패러데이. 또 요 유도 전류의 방향을 일반화시킨 과학자가 누구야? 렌츠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패러데이 법칙과 렌츠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어요. 언더스탠드?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일반화시킨 과학자가 누구라고 그랬지 아까? 패러데이라고 했어요. 그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게 몇 페이지 나왔냐면 279페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에 보시면 박스 있지 박스. 네모 박스 있냐 없냐? 네모 박스 별표 287페이지 네모 박스 별표 287이냐? 아 279페이지구나. 279페이지 쏘리 279 박스 했어? 별표 쳤어? 별표 2개.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자, 전작 유도에 의해서 발생되는 유도 기전력은 첫 번째, 코일에 생기는 유도 기전력은 코일의 감은 횟수, 감은수, 코일이 몇 번 감겼느냐? 예? 코일에 감긴 수, 감은수에 비례한다. 이 감은수를 우리가 감은수를 이니셜로 라지 n이라고 써. 라지 n. 라지 n으로 쓰시면 돼요. 라지 n. 유도 기전력은 V라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마이너스를 붙이는데 이 마이너스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첫 번째 코일을 몇 번 감았느냐. 그 코일의 감은 수에 비례한다. 감은 수는 라지 n으로 표시하죠. 감은 수에 비례하고 두 번째 코일에 생기는 유도 기전력은 단위 시간당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변화, 자기장의 변화에 비례한다. 자기력선의 개수 변화, 자기력선의 개수 변화, 이야. 자기력선의 개수가 변화예요. 그 자기장의 변화라 그래. 이거 이렇게 쓰는 거야. 곱하기 단위 시간. 그러니까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이렇게 해서 식을 쓰면 요게 이제 그 코일에 생기는 유도 기전력은 코일의 감은수에 비례한다. 요게 이제 첫 번째 감은수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말은 요 말이죠. 이렇게 이제 기호로 쓸 수 있어요. 에?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를 우리가 시간당 자기력선의 개수가 얼마만큼 많이 변했느냐, 자기력선의 총 개수의 변화, 자기장의 변화인데 요걸 두 번째를 크게 하려면 자석을 빨리 움직여야지. 자석이 움직이는 속도를 빠르게 하면 돼. 예? 자석을 빠르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 감은수가 많을수록 100번 감았느냐? 뭐 200번 감았느냐? 그거에 따라 또 다르죠. 철심을 많이 감아야지. 그러니까 교과서 그림을 한번 보여주면 여기 이제 어떤 학생이 이제 그 실험을 해요. 실험. 어디 갔지? 그 학생이 그 실험을 하는데 어떤 실험을 하냐면 이런 실험을 하죠. 여기 있죠. 여기 보면 여기 자석이죠. 여기 철심 엄청 많이 감겼죠. 또 요거 양력기는 뭘 하는데 쓰이는 기계죠? 요 운동 그죠? 손에 힘을 키우는 운동. 요거를 아주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 이게 막 움직이면 여기에 불이 밝게 빛나겠지. 그러니까 여기 감긴 횟수 엄청 많이 감겼죠. 요 감긴 횟수. 감긴 횟수를 많이 하고
빨빨 움직여야지. 예? 예. 그래서 이제 요 LED 전등의 밝기를 밝게 하기 위한 방법. 그러면 코일을 많이 감거나 빠르게 움직이거나 뭐 이렇게 해줍니다. 이건 패스트 하시면 돼요. 패스트. 단위 시간당 그 자기력선의 그 개수가 많이 변해야지. 변화량이 커야지. 변화량. 자기력선이 많이 변하는 그런 조건. 그리고 이제 이건 감긴 수. 코일을 몇 번 감았느냐. 감긴 횟수. 이거야. 마이너스는 이제 나중에 설명한다고 그랬는데, 이 유도 기전력의 방향과 유도 전류의 방향은 똑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렌치의 법칙을 설명할게요. 렌치의 법칙을 우리가 이제 여기 써놨네요. 여기 유도 기전력 전압은 마이너스 붙이고 n 곱하기 델타 t분의 d 파이. 사실 이제 물리학 가면 요 파이, 요 자기력선의 그 자속이라고 그러죠. 자속. 자기력선의 총 개수. 요걸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자기장에다가 면적을 곱해라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몰라도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통합과학에서. 여기는 무시. 됐나? 여기 있네 또. 패러데이의 전자기유도 법칙에 의해서 유도 기전력의 크기, 코일의 감은 수, 단위 시간당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언더스탠드?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요 패러데이 법칙 유도 전압의 크기는 이미 설명을 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렌치의 법칙입니다. 유도 전압의 방향 또는 유도 전류의 방향을 다루게 되죠. 렌치의 법칙이 뭐냐? 렌치의 법칙은 유도 전압 또는 유도 전류의 방향에 대한 법칙이죠. 방향에 대한 법칙이야. 유도 전압, 유도 전류 방향에 대한 법칙으로 이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코일에 흐르는 유도 전류는 여기서부터 중요해.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 자석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르요. 그래서 여기에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여기죠.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코일의 자극이 형성이 되죠. 만약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자석이 N극이 이 코일에 가까이 가네요. 가까이 가요. 코일에 가까이 가죠? 그럼 이 코일에 자극이 형성이 되는데 N극이 가까이 가면 N극을 밀어내려고 그래. 그래서 코일의 오른쪽에 N극이 만들어지고 코일의 왼쪽에 S극이 만들어져. 그래서 그러면 코일의 N극은 코일의 N극을 우리가 이제 가리키고 코일에 생기는 N극이 이제 오른쪽이잖아요. 그러면 오른손을 펴서 엄지를 코일의 N극 쪽으로 가져가야 돼. 그 다음에 이게 코일의 N극, 코일의 S극, 코일의 N극, 그죠? 그리고 4개의 손가락 감아 돌려. 이게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다. 그래서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앞으로 오죠? 그죠? 앞으로 오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해서 AGB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구나 라고 결정해 주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교과서 279페이지 첫 번째 가 그림을 봐봐. 자, N극이 가까이가 코일의 N극은
어느 쪽에 형성이 되죠? 자석의 코일의 N극은 코일의 어느 쪽이야? 오른쪽에 N쪽이야? 오른쪽에 N극을 적어. 이렇게 똑같이 적으면 돼. 여기 N극 이렇게 적어주시고 똑같네요. 이거 가하고 똑같네요. 거기 책에 있는 교과서 그림 가하고 똑같아요. 여기다 N극을 적어주시고 이쪽에 S극을 적어줘. 그러면서 코일에 형성되는 자극이 그 N극이 어디냐를 먼저 이렇게 적어두시고 N극 쪽을 향하도록 엄지손가락을 펴 이렇게. 그 다음에 S극은 반대쪽이겠지. 그 다음에 오른손 4개의 손바닥을 4개 손가락을 감아 돌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코일에 생기는 유도 전류의 방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어요? 예? 사실 여기 이제 G는 검유계인데 원래는 이렇게 쓰면 돼. 여기 G 대신 동그라미 G 하지 말고 동그라미 이렇게 해놓고 A 이렇게 써요. A. 그 다음에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표시를 해줘야 돼. 그러면 이제 직선이면 직류인데 이렇게 물결 모양이면 이제 교류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가, 나, 다가 있어요. 나를 볼까요? 나 그림을 봅시다. 나 그림은 N극이 도망가. 그럼 N극이 도망가면 N극을 잡아야 되잖아. N극을 잡아야 되니까 코일의 오른쪽이 무슨 극? S극으로 표시해야지. 코일의 오른쪽이 S극, 코일의 왼쪽은 N극. 그럼 N극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N극이 이쪽. 감아 돌아야지. 엄지손가락이 무조건. 네, 엄지손가락이 무조건 N극. 여기 있잖아, 여기. 엄지가 N극이야. 알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전류의 방향을 결정한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교과서 그림 잘 보시고요. 자, 코일의 저항이 일정하다면 코일에 형성되는 형성되는 유도 기전력과 유도 전류는 비례 관계 있어요. I는 R분의 V. 이거 누구의 법칙이죠? 이거는? 옴이라고 들어봤나? 옴? 과학자 옴? 좀 이상하네. 과학자 이름이 좀 이상해요. 옴 좀 지저분한 이름이네. 옴의 법칙이다. 네? 옴의 법칙. 자, 지금 3개의 법칙을 배웠어요. 패러데이 법칙, 렌츠의 법칙, 옴의 법칙. 그리고 유도 기전력은 자기장이 들어오면 그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가문 횟수, 아주 미세한 시간 변화율분의 아주 미세한 자기장의 변화 또는 자기력선의 개수 변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관련된 그림들이 교과서에도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네요. N극이 가까이 가요. 코일의 N극은 어디가 N극일까? 이쪽이 N극이겠지. 이쪽이 S극이겠지. 그럼 N극 쪽으로 이렇게 펴야지. 감아 돌려야지. 감아 도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다. 에? 알겠어요? 감아 돌아서 전류 가지 이렇게. 에? 그래서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지고 그 유도 기전력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도 전류, 유도 기전력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발생하고요. 발전기는 전자기 유도에 의해 전력을 생산하는 장치다라고 하는 건데 발전기 구조 한번 볼까요? 교과서에 그림 나와 있네요. 아까 여기 교과서. 여기 N극, 여기 S극. 여기 N극이 멀리 가면 여기 S극, 여기 N극.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감아 돌려야지. S가 가까워지면 S를 모양 여기 S극, 여기 N극.
예? 그죠? 이렇게 감아 돌아야지. 그 다음에 S극이 멀리 가니까 잡아야지. 그럼 여기 N극, 여기 S극. 이렇게. 그러면 돌아야지. 이런 식으로 무조건 코일에 형성되는 자극이 N극이 어디냐를 보고 그 N극의 엄지를 가리켜야 되고 엄지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4개 손가락을 감아 돌리는 게 전류의 방향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알겠냐? 코일 근처에 자석을 움직일 때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뭐라고 그러죠? 예, 유도 전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유도 전류 실험이 있어요. 이런 자석과 코일, 그다음에 코일에 이렇게 레일이 전구 연결했어요. 자, 이러면 양력기, 악력기죠. 악력기, 양력기가 아니라 악력기를 이용한 간이 발전기. 아까 그림 보았죠? 자, 그러면 이제 손 근육이 막 움직여야지. 손 근육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화학 에너지죠. 그 다음에 악력기가 움직이죠. 그럼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그래서 유도 전류가 발생하죠. 코일에.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전기가 흐르면 빛 에너지가 방출돼서 빛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양력기를 이용한 이 간이 발전기는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관여를 하고 있고 그 어떤 에너지 전환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에너지처럼 전환 가능하죠? 그래서 에너지가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번 또 다른 예를 한번 보여주시면. 자, 우리가 지금 화력 발전 한번 발전기부터 먼저 해야 되겠네. 한번 볼까요? 이 발전기 이거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자, 이 발전기 나와 있어요. 그림 한번 그리면 좋겠네요. 자, 요 프로펠러가 돌아가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 처음에 이 사각형 코일이 눕혀져 있어요. 이 사각형 코일을 가지고 전류의 방향을 좀 생각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단 이 사각형 코일이 눕혀져 있죠. 이렇게 눕혀져 있어요. 그죠? 눕혀져 있다가 이렇게 눕혀져 있죠. 이렇게 눕혀져 있다가 여기 이제 이렇게 돌아 이렇게 돌립니다. 그러면 자기력선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향하는 이 자기력선의 개수가 늘어나겠죠? 이렇게 됐어요. 이제 사각형 코일이 돌면서 그러면 여기 요 사각형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엄청 늘어나죠. 그죠? 그래서 점점 전류의 세기가 커지겠죠. 커지고 다시 이렇게 돌죠. 그러면 이제 자기력선에서 줄어들다가 다시 0으로 됐다가 이런 식으로 자기력선이 이렇게 처음에 0에서 90도까지 갔을 때 사각코일이 자기력선의 증가 효과가 나타나요. 자기력선이 증가하잖아. 그러면 자석이 접근하는 효과야. 자석이 가까이 오지, 코일에. 자석이 가까이 오면 그 자석을 밀어내려고 한단 말이야.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력선이 감소하죠. 그럼 자석이 멀어지는 효과거든. 멀어지려면 그 코일에서 자석을 잡아당기는 그런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어떤 전류가 또 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류 전류가 발생하죠. 그래서 유도 전류의 방향은 처음에는 예를 들면 오른쪽으로 갔다면 다시 이제 코일이 회전하면서 사각형이 눕혀지고 다시 이제 이렇게 수평이 돼버려. 그러면 자석이 이제 멀어지는 효과가 돼. 그러면 또 전류 방향이 바뀌어.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변한단 말이죠. 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교류 전류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장치가 발전기다. 자기력을 시각화해서 나타낸 선이 자기력선이다.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향한다. 그래서 사각형 내부 코일을 자기력선이 많이 통과해야 돼. 이게 눕혀져 있을 때보다는
이렇게 90도가 될 때 굉장히 많은 화살들이 이 내부를 통과할 수가 있죠. 그죠? 그다음에 자기력이 존재하는 공간이 자기장인데 결국은 자기력선이 많이 통과해야지. 눕혀지면 자기력선이 적게 통과하잖아. 그죠? 완전 수평이 되면 자기력선이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없잖아. 그래서 전류의 세기가 이제 약해졌다가 다시 또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뭐 이렇게 반복이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처음에 눕혀져 있죠? 눕혀져 있다가 90도가 됐어요. 자, 눕혀져 있고 자, 회전해서 좀 45도가 됐죠? 그 다음에 다시 90도가 됐어요. 그럼 여기까지는 자기력선, 자기력선의 어떤 증가 효과죠. 자석이 가까이 오는 효과야. 그다음 90도가 됐다가 다시 돌면서 사각형 코일이 이렇게 135도, 다시 180도. 그럼 여기는 그 자석이 멀어지는 효과지. 자석이 가까이 오는 효과, 자석이 멀어지는 효과야. 그래서 자석이 가까이 올 때하고 자석이 멀어질 때는 전류의 방향이 렌츠의 법칙에서 바뀌어. 렌츠의 법칙. 예? 그래서 이 발전기에서는 교류 전류가 발생하고, 교류 전류의 특징, 방향과 크기가 달라. 시시각각. 방향과 크기가 다른 전류. 이게 교류 전류의 특징이야. 방향과 크기가 다르지. 크기가 일정하면, 방향과 크기가 일정한 전류는 직류야. 방향과 크기가 달라. 그건 교류지. 자, 이처럼 발전기의 원리를 설명했고, 요거 그림 한번 그려 보아 주시고요. 시간 되면. 그래서 이제 조금 뭐 어려운 얘기지만, 그죠? 이게 이제 막 그래프로도 막 표시하고 그래요. 물리학 원 가면 공부를 하면 또 물리학 원에서는 그렇게 막 이렇게 보십시오. 보실래요? 지금 보시면 이 뭡니까? 여기 이제 이 파란 거는 파란선, 요 파란선. 이건 발전기에서 생산한다는 전류의 세기입니다. 예? 전류의 세기가 0일 때가 있어요. 전류의 세기가 최대일 때가 있고, 이거 전류의 세기에 관련된 그래프죠. 이 빨간 선은 자기력선의 시시각각으로 자기력선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죠. 그래서 이 자기력선의 변화의 기울기가 바로 전류의 세기야. 요 접선의 기울기, 자기력선에서 그건 접선의 기울기, 여기 전류의 세기, 전류의 세기가 0이죠. 자기력선의 개수가 가장 많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0일 때 전류의 세기가 0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이거 물리학 원에서 나와요. 이 빨간 거는 자기력선의 개수 변화 그래프고, 그다음에 이쪽 요거에서 파란색, 요거는 이 자기력선의 개수 변화에 따른 전류의 세기의 그래프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전류가 무슨 전류야? 교류 전류다라고. 요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라고? 요거. 시간에 따른 자기력선의 개수 변화 그래프야. 그다음 요거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야? 시간에 따른 전류의 세기 그래프라고. 이런 거는 이제 물리학 원에서 더 자세히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자기력선의 변화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냐? 변화율이 가장 작잖아요. 변화율이. dt분의 d 파이, 자기력선의 변화율이 가장 작지. 그때가 전류의 세기가 0이죠.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냐? 이제 기울기는 이제 미분계수 평균 변화율. 요거 배우면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dt분의 d 파이거든요. 예, 요게 이제 가장
요게 요 기울기가 dt분의 d파이인데 dt분의 d파이가 제로가 돼요. 요 사각형 코일이 90도가 딱 되면. 물론 자기력선의 개수는 가장 많죠.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는. 하지만 여기에서 dt분의 d파이가 제로지. 아, 전류의 세기가 제로구나. 이런 그래프를 물리학원에서는 배워요. 뭐 교과서에 또 어려운 요 내용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려운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이해할 수 있는 학생이면 이해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도 돼요. 오늘 배우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패러데이 법칙, 렌츠의 법칙, 오음의 법칙 이거지.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발전기는 어떤 에너지를 어떤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라고? 운동 에너지를, 상대적인 운동 에너지를 운동을 통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장치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에너지 전환의 예는 아마 다음 장에도 나올 텐데, 그럼 여러 가지 발전의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교과서 그림이 나와 있는 걸 살펴볼게요. 자, 화력 발전은 무슨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전환시키느냐? 화학 에너지, 석유, 석탄, 또 뭐 석유, 석탄, 가스, 이 화학 에너지를 잘 봐요. 자, 이 화학 에너지를 태워요. 태우면 열이 나겠지. 열이 나면 증기가 발생하겠지. 증기가 발생하면 터빈을 돌리겠지. 그지? 터빈, 프로펠러를 돌리겠지. 그럼 터빈 옆에 있던 발전기가 어떨까? 돌아가겠지.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교류 전류를 발생시키죠. 그래서 화력 발전, 수력 발전, 핵 발전 다 똑같은 원리야. 터빈을 돌려서 발전기가 돌아가면 그 발전기에서 유도, 전작 유도 현상에 의해서 무슨 전류가 발생해? 교류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류 전류. 시시각각으로 크기와 방향이 달라요. 시시각각으로 크기와 방향이 다른 교류 전류가 발생하죠. 자, 그러면 원자력 발전 또는 핵 발전이라고 하죠. 핵 발전소는 우라늄이라고 하는 핵 에너지, 우라늄이 가지고 있는 핵 에너지를 우리가 원자로에서 뭐 제어봉 또는 제어봉이라든가 또는 뭡니까 감속제 등을 사용해 가지고 이 핵 에너지를 이제 어떤 반응시키면 그 아인슈타인의 에너지 등가 원리에 의해서 MC 제곱이라는 에너지가 막대한 양이 나와요. 그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데피죠. 그 열이 나오면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데펴 증기가 나오죠. 증기가 나오면서 이 터빈을 돌리죠. 터빈 옆에 있던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교류 전류가 발생하죠. 그래서 화력 발전은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핵 발전은 핵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그러한 예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알겠냐? 그래서 여러 가지 발전 방식에서 지금 거기에 두 가지밖에 안 나와 있지만 수력 발전도 있어요. 수력 발전은 어떨까? 물의 낙차를 이용하겠죠. 물의 이치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 수차를 돌리겠지. 수차가 돌아가면서 발전기를 돌리겠지.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교류 전류가 발생하겠지. 그럼 이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전기 에너지 이렇게 에너지가 전환이 되는 그러한 어떤 에너지 전환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됐냐? 에너지 전환 아까 얘기했죠? 보죠. 화석연료, 화학에너지, 열에너지, 운동에너지, 전기에너지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전환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개념 정리.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화하면서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델타 파이 전류가 유도되는 현상, 전자기 유도. 발전기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위해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그 전기가 교류다. 교류는 시시각각으로 크기와 방향이 바뀐다.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또 크기도 접선의 기울기를 보면 기울기가 증가했다가 0이 됐다가 다시 감소했다가 이렇게. 예? and 화력발전소에서는 화학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전환되고 핵발전소에는 핵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수력발전소는 물의 포텐셜 에너지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 전환되는 과정에서 교류 전류를 생산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전자기 유도는 우리 생활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여 빛을 내는 장치로 전지 없이 작동하는 발광요나 발광바퀴, 발광신발, 자전거의 소형 발전기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자이로 드롭의 정지장치, 전자 기타의 픽업 장치 등에 사용되는 게 전자기 유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장치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장치는 또 니네들이 한번 네이버 지식 검색을 통해서 이 전자기 유도 장치를 이용하는 기계가 어떤 기기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기기들 어떤 기기들이 있는가 알겠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